지하철 2호선 신림역 3번 출구를 나서자마자 코끝을 자극하는 기름 냄새가 반갑게 다가온다. 20살 무렵 이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배꼽 시계는 정확했다.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럴 때마다 발길이 향하는 곳은 항상 같았다. 골목 안쪽으로 50m쯤 들어가면 나오는 작은 분식집 할머니 떡볶이. 지금은 간판도 바뀌고 사장도 바뀌었지만 그때 그 할머니의 손맛은 아직도 혀끝에 생생하다. 1998년 대학교 1학년 첫 학기. 용돈은 한 달에 30만 원이 전부였고 그중 절반은 교통비와 교재비로 빠져나갔다. 남은 15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더욱 소중했던 것이 바로 이 할머니 떡볶이집이었다. 떡볶이 한 접시에 1,500원, 튀김 하나에 300원이던 시절. 3,000원이면 배가 터질 정도로 먹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항상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는데 그 앞치마에는 고춧가루 얼룩과 기름 자국이 예술처럼 번져 있었다. 할머니의 떡볶이는 달랐다. 시장에서 파는 떡볶이보다 떡이 쫄깃했고 양배추와 어묵이 듬뿍 들어가 있었다. 무엇보다 고춧가루를 아끼지 않으셔서 색깔부터가 빨갛게 타올랐다. 맵긴 했지만 그 매운맛 속에 은근한 단맛이 숨어 있어서 자꾸만 젓가락이 갔다. 할머니는 떡볶이를 끓이면서도 계속 맛을 보셨다. 나무젓가락으로 국물을 찍어 드시고는 오늘은 좀 더 달게 해야겠네 하시며 설탕을 한 숟가락 더 넣으시곤 했다. 할머니 떡볶이 집에는 단골들이 많았다. 나처럼 대학생들도 있었지만 동네 아저씨들, 중고등학생들,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까지 다양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매일 오후 5시쯤 나타나는 택시기사 아저씨였다.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떡볶이 한 그릇과 김밥 한 줄을 시키셨다. 할머니와 아저씨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대화하셨는데 대부분 동네 소식이었다. 가을이 되면 할머니는 특별 메뉴를 내놓으셨다. 고구마와 호떡이었다. 길거리에서 파는 고구마보다 훨씬 달고 부드러웠다. 호떡도 마찬가지였는데 속에 들어가는 견과류의 양이 남달랐다. 땅콩, 호두, 잣이 듬뿍 들어가서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고소한 맛이 입 안 가득 퍼졌다. 대학교 2학년 겨울 할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며칠 동안 가게 문이 닫혀 있더니 어느 날 젊은 부부가 가게를 인수했다는 알림판이 붙어 있었다. 신림역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나오는 또 다른 추억의 장소가 있다. 옛날 중국집 대반점. 검은색 간판에 빨간 글씨로 쓰여진 상호명이 인상적이었던 곳이다. 여기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단골이 되었다. 그 즈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용돈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친구들과 함께 와서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었다. 대반점의 사장은 조선족 아저씨였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셨지만 억양이 독특해서 금방 알 수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항상
하얀 요리복을 깔끔하게 입고 계셨다. 이 아저씨의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했다. 짜장면 면발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고 춘장의 단맛과 짠맛의 밸런스가 완벽했다. 양파와 돼지고기도 적당히 익혀서 씹는 맛이 살아있었다. 짬뽕도 빼놓을 수 없었다. 국물이 진짜 얼큰했다. 고추 기름이 둥둥 떠있는 빨간 국물에 해물과 야채가 푸짐하게 들어있었다. 오징어, 새우, 홍합, 양파, 양배추, 당근 등등 재료를 아끼지 않으셨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면 매콤함과 시원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대반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저씨의 서비스 정신이었다. 손님이 많은 날에도 절대 서두르지 않으셨다. 짜장면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만드셨고 면을 삶는 시간도 정확하게 맞추셨다. 또한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다. 학생, 오늘도 짜장면에 단무지 많이 해달라고 했지? 하시며 웃어주시던 모습이 기억난다. 4학년이 되어서는 취업 준비로 바빠져서 자주 가지 못했다. 가끔 시간이 날 때 가면 아저씨는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다. 요즘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지? 하시며 덤으로 탕수육 한 조각을 더 주시곤 했다. 그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졸업 후 취업이 되어서 신림동을 떠났다. 그 후로는 1년에 한두 번씩만 대반점을 찾았다. 갈 때마다 아저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짜장면 맛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 어느 날 대반점 자리에 다른 음식점이 들어서 있는 걸 발견했다. 보라매 공원 근처에 또 다른 추억의 장소가 있었다. 송인의 김치찌개. 정말 작은 가게였다. 테이블이 5개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다 2인용 테이블이었다. 여기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에 발견한 곳이었다. 논문을 쓰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우연히 들어간 이 가게에서 김치찌개를 먹고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송인의 사장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다. 키는 작으셨지만 목소리는 우렁찬 분이셨다. 손님이 들어오면 어서 와요 하고 크게 인사하셨는데 그 목소리가 워낙 커서 처음에는 놀랐다. 하지만 곧 그 시원시원한 성격이 좋아졌다. 송인의 김치찌개는 정말 특별했다. 김치가 완전히 잘 익어서 시큼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다. 돼지고기도 기름기가 적당해서 느끼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두부가 일품이었다. 집에서 직접 만드신 건 아니지만 브랜드를 잘 선택하셔서 부드럽고 고소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뚝배기를 보면 군침이 절로 돌았다. 송인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 어느 날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밤늦게 송인회에 갔다. 그때가 10시쯤이었는데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아, 늦었나요? 하고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괜찮아요. 들어와서 드세요 하시며 다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주셨다. 그날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논문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아주머니가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힘내하시며 격려해 주셨다. 졸업 후에도 가끔씩 송이네를 찾았다. 직장 생활이 힘들 때면 어김없이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면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갔다. 아주머니도 나를 기억하셨는데 논문 잘 끝냈지?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하시며 안부를 물어봐 주셨다. 하지만 2015년 어느 날 송인의 자리에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다. 대학로 쪽에도 추억의 장소가 있었다. 마린의 파스타. 이태리 음식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박한 곳이었다. 지하에 있는 작은 가게였는데 계단을 내려가면 나오는 아담한 공간이었다. 여기는 대학교 때 여자친구와 자주 갔던 곳이다. 데이트 비용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 이곳의 파스타는 가격 대비 양과 맛이 모두 훌륭했다. 마리네 사장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분이었다. 이태리에서 요리를 배우고 왔다고 하셨는데 정말 솜씨가 좋으셨다. 토마토 파스타의 경우 토마토 소스가 상큼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다. 면도 알덴테로 완벽하게 삶아주셨다. 크림 파스타는 진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았다. 치즈의 고소함과 크림의 부드러움이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마리네에서 가장 인기 메뉴는 봉골레였다. 조개가 듬뿍 들어가 있어서 씹는 맛이 좋았고 마늘과 올리브 오일의 향이 일품이었다. 파슬리를 듬뿍 올려주셔서 향긋함까지 더해졌다. 마리네의 분위기도 독특했다. 벽에는 이태리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늘 흘러나왔다. 테이블도 나무로 만든 소박한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더욱 아늑한 느낌이었다. 촛불까지 켜놓으면 정말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마리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여자친구 생일이었다. 미리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다. 촛불까지 켜서 가져다 주시면서 생일 축하드려요 하셨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마리네도 결국은 사라졌다. 2008년쯤이었나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가 급등했다고 했다. 홍대 쪽에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다. 형님네 곱창. 정말 작은 포장마차 같은 곳이었는데 곱창 맛만큼은 최고였다. 여기는 군대 전역 후 친구들과 자주 갔던 곳이다. 술도 마시고 곱창도 구워 먹으면서 군대 이야기, 여자 이야기, 미래 이야기를 나눴던 곳이다. 형님네 사장은 정말로 형님 같은 분이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목소리가 굵직하고 카리스마가 있으셨다. 손님들을 모두 동생이라고 부르셨는데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친근감이 들었다. 동생, 오늘 힘들었지? 소주 한잔 해. 하시며 먼저 말을 걸어주시곤 했다. 형님네 곱창은 정말 맛있었다. 곱창을 미리 삶아서 비린내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구워주셨다. 그래서 곱창 특유의 누린내가 전혀 나지 않았다. 대신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이었다. 양념도 특별했는데
고추장 베이스에 각종 향신료를 넣어 만드신 소스가 곱창과 환상적으로 어울렸다. 상추에 곱창을 올리고 마늘, 양파와 함께 쌈을 싸서 먹으면 그야말로 별미였다. 형님네에서는 단순히 곱창만 파는 게 아니었다. 볶음밥도 유명했다. 곱창을 다 먹고 나면 남은 양념과 기름에 밥을 볶아주셨는데 이게 또 죽여줬다. 김치와 계란을 넣어서 볶아주시면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다. 술 마신 다음에 먹는 볶음밥만큼 꿀맛인 게 없었다. 형님은 손님들의 고민 상담사 역할도 하셨다. 취업이 안 되어서 고민인 친구가 있으면 동생, 너 같은 인재가 취업 못 될 리 없어. 조금만 더 힘내봐 하시며 격려해 주셨다. 형님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밤이 있다. 취업이 확정된 날 친구들과 함께 축하를 하러 갔었다. 그때 형님이 동생 축하한다. 사회생활 힘들겠지만 초심 잃지 말고 열심히 해 하시면서 소주 한 병을 서비스로 주셨다. 형님네도 결국은 문을 닫았다. 재개발 때문이었다. 2012년쯤 그 일대가 모두 헐리면서 형님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셨다고 들었다. 하지만 새로운 장소에서도 장사를 계속하셨는지는 모르겠다. 강남 쪽에도 추억의 장소가 하나 있었다. 엄마 손 백반. 직장을 다니면서 자주 갔던 곳이다. 점심시간에 혼자 먹기 좋은 곳이었다. 집밥 같은 정갈한 음식을 파는 곳이었는데 가격도 합리적이었다. 엄마 손의 사장님은 정말 엄마 같은 분이셨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셨다. 엄마 손의 백반은 정말 집밥 같았다. 밥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찌개는 집에서 끓인 것처럼 깔끔했다. 밑반찬도 하나하나 정성스러웠다. 김치는 적당히 익어서 시원했고 나물들도 간이 딱 맞았다. 계란말이는 부드럽고 달콤했다. 정말 엄마가 해준 음식 같았다. 엄마 손에서 가장 좋았던 건 분위기였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혼자 와서 밥을 먹는 직장인들이 많았는데 모두들 조용히 식사를 했다. 급하게 먹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였다. 천천히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 사장님은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기억하고 계셨다. 내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는 오늘 된장찌개 맛있게 끓였어요 하시며 추천해 주시곤 했다. 엄마 손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 어느 날 감기에 걸려서 입맛이 없었는데 사장님이 알아보시고는 감기 걸렸구나. 죽 끓여줄까? 하시며 특별히 닭죽을 끓여주셨다. 메뉴에도 없는 거였는데 말이다. 그 따뜻한 닭죽을 먹고는 금방 기운이 났다. 엄마 손도 결국은 문을 닫았다. 사장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였다. 이제 그 모든 곳들이 사라졌다. 할머니 떡볶이집, 대반점, 송인의 김치찌개, 마린의 파스타, 형님네 곱창, 엄마 손 백반, 모두 추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곳들이 되었다. 가끔씩 그 자리들을 찾아가 보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풍경들이 펼쳐져 있다. 신림동 할머니 떡볶이집 자리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들어서 있다. 번쩍번쩍한 네온 사인과 플라스틱 의자들이 그때의 정겨운 분위기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대반점이 있던 자리는 이제 카페가 되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원목 테이블들이 놓여 있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카페다. 송인의 김치찌개 자리는 아예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 3층짜리 상가 건물로 바뀌었는데 1층에는 편의점이, 2층과 3층에는 학원들이 입주해 있다. 대학로 마린의 파스타 자리는 이제 또 다른 음식점이 들어서 있다. 똑같이 지하에 있는 작은 가게지만 이제는 한식당이다. 홍대 형님네 곱창이 있던 일대는 아예 재개발되어서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그 자리에 작은 포장마차 같은 곳이 있었다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세련된 상가들이 즐비하다. 강남 엄마손 백반집 자리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서 있다.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 표준화된 맛, 깔끔한 인테리어,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현대적이다.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취향도 바뀌고 경제 상황도 바뀐다. 임대료는 오르고 운영비는 늘어나고 젊은 세대들은 다른 것들을 원한다. 그런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음식들과 함께 얽혀있던 추억들, 인간적인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이 함께 사라진 것 같아서다. 요즘 음식점들은 대부분 깔끔하고 세련되다. 인테리어도 예쁘고 서비스도 체계적이고 음식도 정갈하다. SNS에 올리기도 좋고 데이트하기도 좋다. 하지만 뭔가 아쉽다. 그때 그 할머니의 손맛처럼, 형님의 인생 조언처럼, 송이 아주머니의 시원시원함처럼 그런 인간적인 따뜻함을 찾기 어렵다. 물론 좋은 점도 많다. 위생적이고 서비스 품질이 일정하고 가격도 투명하다. 불친절한 사장을 만날 일도 적고 음식이 늦게 나와서 짜증날 일도 적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측 불가능한 재미, 불완전하지만 정감 있는 따뜻함 같은 것들을 말이다. 가끔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닌다. 인터넷에서 평점 높은 곳들, 블로거들이 추천하는 곳들을 가본다. 분명히 맛있다. 품질도 좋고 서비스도 좋다. 하지만 그곳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 20년 후에도 그리워할 만한 기억을 남길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그때는 정말 그랬다. 돈도 없었고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몇 군데 가게들을 자주 갔고 자연스럽게 단골이 되었다. 사장들과도 안면을 트게 되었고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었다. 그런 관계들이 쌓이면서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선 인간적인 정이 생겼다.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다. 배달 앱만 켜도 수백 개의 음식점이 나온다.
굳이 한 곳에만 계속 갈 이유가 없다. 맛있으면 또 시키고 별로면 다른 곳을 찾으면 된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깊은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 우연히 발견한 작은 가게가 하나 있다. 집 근처에 새로 생긴 김밥 천국인데 사장이 50대 중반의 아주머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프랜차이즈려니 했는데 몇 번 가보니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다. 김밥을 싸면서도 계속 말을 걸어주시고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기억해 주신다. 오늘은 단무지 빼달라고 하셨지? 하시면서 웃어주신다. 작은 변화지만 그 안에서 예전의 그 정겨움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 아마 세상은 계속 변할 것이다. 더 디지털화되고, 더 자동화되고, 더 효율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잃지 않는 곳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는 것,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다. 그때는 정말 그랬다. 모든 것이 더 느렸고, 더 인간적이었고, 더 따뜻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진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에는 마음이 들어 있었다.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시절이 주었던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찾아가려고 한다. 할머니의 떡볶이, 대반점 아저씨의 짜장면, 송인의 아주머니의 김치찌개, 마린의 사장님의 파스타, 형님의 곱창, 엄마 손 사장님의 백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때는 정말 그랬지. 돌아갈 수는 없지만 잊을 수도 없는 그 시절. 그 시절의 맛과 향기, 웃음소리와 정겨운 말들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있기에 오늘도 새로운 맛집을 찾아 나설 수 있다.